올리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비용 줄이기보다는 매출 올리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뭐 6개의 지갑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까지 내가 주거용을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은 자, 부동산 하락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번 주제는 부동산 하락기, 중개사 살아남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할게요. 여기 첫 번째 주제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혹은 다 공인중개사 어렵다, 폐업률 올라가고 있다, 지금 폐업률 최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보면은 실제로 좀 많이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이 기사 보면은 거래 절벽, 중개업소 뭐 2년 10개월 만에 최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보니까 7월에 신규 개업이 1000개였는데 폐업도 거의 1000개, 거의 비슷하다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가 아니라 지금 많이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중개사분들이 실제로 내놓은 사무실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나 폐업 시간인데, 저희가 뭐 기사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뭐 굳이 꼭 이런 내용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좀 이겨내볼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실제로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약간 빙하기죠. 빙하기를 만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두 가지 방법뿐인데, 한 가지가 매출 올리기, 나머지 한 개가 비용 줄이기인데, 일반적으로 중개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요거죠. 비용 줄이기. 둘 중에 더 쉬운 게 비용 줄이기고 바로 나오는 게 비용 줄이기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비용 줄이기를 선택을 하면은 어떤 것들을 줄이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많지가 않아요. 부동산에서 나가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 줄이기라고 해봤자 거의 없습니다. 제일 큰 게 요 두 건인데, 요거 두 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월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깎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깎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깎아주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공과금 같은 경우도 중개사 사무소에서 뭐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컴퓨터랑 뭐 냉난방기 정도인데 거의 공과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건 줄여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식대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죠. 타먹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도시락을 싸온다든지 아니면 조금 부피가 적은 것들로 끼니를 해결해서 식대를 줄일 수 있는데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나 기타 잡비용도 원래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줄였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요 두 개예요. 인건비랑 광고비인데, 얘들이 이제 제일 크거든요. 안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안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인데, 인건비는 제가 조금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광고비부터 먼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광고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잘 될 때는 매출을 좀 극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많이 써가지고 한 건이라도 더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를 좀 많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좀 안 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광고비도 같이 줄여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은 사실 광고비만 나오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광고비는 되는 거 위주로 반전세라든지 월세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상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쪽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광고비를 좀 전체적으로 낮추고 할 수 있는 거, 계약이 나올 만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 요 부분인데, 인건비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인건비를 이제 실장님들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들이 내보내면은 내가 이 돈을 다 벌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줄여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예전에는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 차려놓으면은 손님들이 찾아와요. 그럼 이 손님을 이제 실장님들이라든지 소속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셔가지고 만나고 보여드리고 계약서를 쓰고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광고할 매물을 찾아가지고 광고를 올리고 손님을 만나서 계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나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결국엔 이 사람들이 다른 부동산들이랑 거래를 해서 가지고 온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비율제로 많이 하잖아요. 비율제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보다 이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 전까지 제가 아시는 분이 같이 일하던 분을 내보냈어요. 근데 매출이 원래 조금 떨어졌던 건데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내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둘 중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저라면은 매출을 올리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비용 줄이기보다는 매출 올리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뭐 6개의 지갑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까지 내가 주거용을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상업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출이 줄었다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거용을 했는데 이제 상가로 좀 넘어가는 이런 기회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은 내가 지금까지 블로그 같은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아니면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러면 이번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지식산업 같은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중개업만 해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런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업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식산업 있잖아요. 뭐 책을 쓴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을 한다든지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시간이 남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을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중개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을 버는 데까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1000만 원으로 늘리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1000만 원을 늘리려면 진짜 힘들어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한 200, 300 아니면 500, 700 아니 1000만 원까지는 못 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만드는 건 어려운 건데, 블로그랑 유튜브 혹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상가용도 마찬가지고, 블로그에서 100만 원을 버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한 2, 3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뭐 순위에서, 블로그 순위에서 뭐 100위, 한 500위 요 순환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달에 뭐 몇십억을 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어렵지만 한 100만 원 정도 버는 데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거죠.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100만 원 버는 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용 줄이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비용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일이 잘 되느냐?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광고비를 줄이고 사람을 줄였는데 일이 잘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매출 올리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매출 올리기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이게 훨씬 좋은 결과로 찾아올 겁니다. 중개업은요, 이 빙하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의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세나 월세를 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구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기회가 올 건데, 이 겨울을 잘 버텨내면은 금방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겨울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 중개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이 시간을 잘 선택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